이번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이 새로운 귀금속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전현남 기자, 새로운 게 또 등장했네요. 이번에는 어떤 귀금속입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귀금속은 금 거북이입니다. 특검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 거북이를 건넸다고 보고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에서 금 거북이를 확보했는데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건넨 걸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금 거북이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이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구속된 김 여사를 상대로 내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 3종 세트를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장신구들이 박성근 전 실장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사줬다고 진술한 사업가 서성빈 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내일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요? 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를 내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기소 전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소환했는데 김 여사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전연남입니다. 우리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에 명시된 시행일자 7월 21일을 2달이나 넘긴 지각 출범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신뢰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장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등에 불입니다. 예외적으로 2022 개정안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국교위가 심의 의결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한국사 등에서 개정 시한을 놓고 이미 논란인 만큼 순조롭게 심의 의결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국교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당분간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19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1명의 추천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회원 수 산정 방식을 놓고 전교조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강한 정치색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는 등 보수학자로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부 탄핵 청원을 SNS에 공유하며 지지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상임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만 5세 조기 취약 논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이념적 대립보다는 접점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경입니다. 수능 이원화, 최대 나흘간의 수능 시험,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 이런 내용이 담긴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초안은 지난 8월 SBS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교육계 안팎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초안을 고리로
국교위의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원 5명은 어제 국교위가 교육 대계를 짜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란 출범 취지를 무시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발전계획 발표를 뒤로 더 늦추더라도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라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끌어가는 것 자체가 무망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일정 조정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국교위원 7명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맞불을 das습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출범한 이래 폭넓은 소통과 의견 교류를 해왔고 진보 성향 위원들의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전문의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건 파급력 큰 사안에 대한 혼란을 막으려는 노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완성된 사안, 논의 중인 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숙고되고 검토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국교위 내부의 보역 갈등은 터질 게 터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교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9명 중 13명이 보수 성향, 6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내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결과가 뻔한 구조인 셈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교위의 내부 갈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능 이원안을 비롯해 논란이 큰 계획안과 관련해선 확정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능 이원화, 심지어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2회에서 1년에 수능을 4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네. 중간 보고에 불과하지 그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본위원회에서는 토의되지도 않았어요. 이 위원장은 또 모레로 예정된 전문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전문위원 20명 가운데 8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